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라며 오랜 세월을 해외에서 일하고 은퇴 후 귀국한 많은 이들이 있다. 고국의 말과 음식, 익숙한 정서가 주는 안도감은 잠시였다. 막상 돌아와 맞닥뜨린 현실은 상상과는 딴판이었다. 마음 놓고 살던 외국에서의 은퇴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한국에서의 삶은 오히려 더 고단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그것은 단순히 환경의 차이만이 아니었다. 은퇴 후의 삶을 진지하게 준비하지 않은 채 돌아온 이들에게는 경제적 압박,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복합적인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30년간 트럭 운전사로 일하다 은퇴 후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귀국한 정영수 씨의 이야기다. 정 씨는 미국에서 은퇴 자금으로 충분한 금액을 모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오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목을 잡았다.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비는 매번 수십만 원을 훌쩍 넘었고 자녀들 집들이며 경조사비까지 챙기다 보니 한 달 생활비가 미국에서보다 더 많이 들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그는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소일거리라도 찾아야 했다. 하지만 60대 후반의 나이에 맞는 일자리는 거의 없었고 그는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무는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다. 두 번째 사례는 캐나다에서 교편을 잡다 은퇴한 뒤 서울 송파구에 정착한 이순자 씨다. 캐나다에서는 은퇴자 모임도 활발하고 커뮤니티 활동도 많아 외롭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뒤 그는 친구 하나 없는 도시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대학 동기들과 연락해보았지만 대부분은 지방에 있거나 이미 오래전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평일 오후의 카페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이 씨는 자신이 너무 다른 세계에 떨어진 듯한 고립감을 느꼈다. 외로움은 이내 우울감으로 이어졌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매일 반복되는 무기력한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한국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다는 그의 말에는 후회와 씁쓸함이 묻어났다. 세 번째 사례는 호주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귀국한 박종혁 씨의 경우다. 그는 젊은 시절 떠났던 한국에서의 사회 분위기나 일상생활 방식이 이제는 너무 달라져 낯설게만 느껴졌다. 호주에서는 식료품을 한꺼번에 사두고 여유롭게 요리해 먹는 생활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마트보다 배달 앱에 의존하게 되었고 생활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또한 박 씨는 한국 사회의 빠른 속도와 경쟁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병원에 가도 예약 시스템은 복잡했고 은행에서 업무를 보려 해도 인증 방식이나 서류 절차가 복잡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한국에서 자신이 더 이상 사회의 일부가 아니라는 낯선 느낌에 시달렸다. 언어는 익숙했지만 문화는 더 이상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이처럼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귀국한 은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귀국 후 삶에 대한 구체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니까 익숙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돌아오지만 실상은 문화도 사회 시스템도 사람들의 관계 방식조차도 이미 그들 기억 속의 한국과는 달라져 있다. 게다가 노후에는 신체적 제약이 따르고 정신적인 여유를 유지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소득과 활동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은퇴 후의 삶은 오히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인생 전쟁이다. 귀국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감성보다는 이성을 앞세워야 한다. 귀국 후 정착할 지역의 생활비와 의료비, 주거비, 그리고 소득 창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이나 커뮤니티도 미리 모색해 두는 것이 좋다. 고국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편할 것이라는 믿음은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진짜 준비된 사람만이 어디서든 편안한 은퇴 후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귀국은 선택일 뿐 해답이 아니다. 한국이든 해외든 은퇴 후의 삶은 결국 자신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귀국 후 삶이 더 힘들게 느껴진다는 이야기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귀국한 은퇴자들 사이에서 자주 들려오는 공통된 목소리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은퇴라는 사건이 단순한 직업 종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의 은퇴 생활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익숙해진 시스템, 비교적 안정된 연금과 낮은 생활비, 느긋한 일상. 거기에 수십 년간의 삶이 쌓여 있어서 사람도 있고 익숙한 공간도 있었죠. 반면 한국으로 돌아오면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외국에서 살던 기준으로 보면 매사 빠르고 복잡한 데다가 관계는 얇아졌고 은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조금은 차갑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불안이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은퇴 자금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적인 소득이 사라지면 자산이 깎여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귀국 초기에는 자잘한 정착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집을 새로 구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이사하고 가구 사고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돌발적인 지출이 계속 생기기 마련입니다. 의료보험에 재가입하는 것부터 병원비, 약값 등 예상 못한 비용이 나가고 오랜만에 본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인심이라도 쓰다 보면 금방 수백만 원이 사라져버리죠.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경제적인 고갈에 대한 공포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민자로서의 소속감이 오히려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한인들과 모임도 많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역할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밀접했죠.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면 그 관계망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친구도 예전 같지 않고 동창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져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적응하려고 해도 이미 끈끈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동네에 들어가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쉽지 않죠. 자칫하면 외로움과 무기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 초기 증상이나 불면증을 경험하게 되고 그나마 밖으로 나가보려 해도 연령대에 맞는 활동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문제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해외에선 이민 1세대, 한인 커뮤니티 리더, 성공한 교포로 살아왔지만 한국에 오면 그 이름은 모두 지워지고 단순히 은퇴한 노인이 됩니다. 예전의 직업이나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는 빈 공간만 남고 그걸 채우기 위한 새로운 활동이나 의미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얼마나 일찍 찾느냐입니다. 누군가는 다시 배움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자원봉사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작은 장사를 하며 활력을 되찾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선택도 결국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결국 귀국 후의 고단함은 준비 없는 복귀에서 시작됩니다. 경제적 계획도 없이, 사회적 네트워크도 없이, 새로운 역할에 대한 구상도 없이 돌아온 이들에게 한국은 낯선 땅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 준비만 잘 갖춰져 있다면 귀국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귀국 전에 최소한의 정착 자금과 예상 지출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필수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재편입이 필요한 제도들은 미리 공부하고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한국의 지역별 생활비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아울러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귀국 선배들의 커뮤니티나 관련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사람을 연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찾거나 지역 도서관, 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활동을 주기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역할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배우든 무언가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귀국 역시 새로운 시작의 한 방식이죠. 그 전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뒤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늦은 귀국이어도 제대로 된 준비가 함께라면 귀국 후의 삶이 다시 고단해지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대비가 있다면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다시 묻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